예,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일단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내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데다가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정답을 다 가르쳐 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자,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답을 가르쳐 줬다. 이건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죠. 1심과 2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예. 이 대법원의 오늘 이야기는 이것을 분리시켜서 판결하라는 이야기니까 자, 통상 여러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걸 고려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2심에서 받은 게 25년이어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선고를 기준으로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말 사면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는데 예. 어쨌든 사면은 확정 판결이 나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연말 사면 가능성 이건 이제 어려워졌겠군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만 보면요, 연말 사면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라야지 내년이 돼야지 이제 사면 복권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총선 전 사면도 사실상 좀 어려워질 수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심까지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36억 원이었는데 이 대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 뇌물액이 기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86억 원이 됩니다. 자, 법을 보면요, 이 뇌물 액수가 50억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이 5년이냐 3년이냐의 형량이 좌우됩니다. 자, 법조계에서는요, 이 형량 차이가 굉장히 천지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회장은 현재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 있는 상태죠. 대법원 판단대로 뇌물액이 86억 원이 확정 판결난다면 형량은 5년 이상으로 나올 것이고 집행유예 선고 조건은 3년 미만의 형이어야지 가능해서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거기다가 오늘 대법원이 고법의 답안지를 불러주다시피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는 2심 재판부가 형량을 3년 밑으로 선고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굉장히 특별한 사정, 반드시 집행유예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나 장량 감경을 하고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을 뿐이니까 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자, 다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과거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이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점,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형을 깎아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상 형량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되겠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